상민도 이렇게 배가 고파서는 드디어 난 먹다만 밥 엄마가 해준 콩나물국 김치 고기에다가 난 이번에 한 개 소주로 한라산을 마셔보네. 작은 거 두 개가 그러면 이번 건 좀 다르네요. 이거는 이제 CG가 좋네.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 며칠 동안 더 머물 건지를 좀 엄마가 얘기해주면 최대한 빨리라도 아빠가 육지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엄마가 얘기하겠지. 그러면 난 뭐 폐제 부르는 거 마찬가지잖아. 난 엄마가 알려주시면 그 장윤이 아빠께 과연 언제쯤 올라갈지 그걸 생각했다가 엄마한테 말씀 듣고 나면 난 폐제 부르는 거 좀 기쁠 거야. 그래서 그것도 엄마가 며칠간 이제 갔다 오면 이제 우리 집에 더 이상 방문 안 한다고 확실히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데, 다만 언제쯤 그 소원이 이루어지냐 이것이지. 엄마도 지금 밥에 가서 술 한잔 하시면서 아빠를 달려보겠지. 그런 다음에 그 소식을 나한테 알려주시겠지. 난 하루 빨리라도 엄마가 출근하면 혼자서 집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난 너무 그리워진다. 며칠인데 정도? 며칠이라고 해봤자 좀 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엄마가 그 며칠이라는 게 언젠지를 모르니까. 용돈은 뭐 엄마가 아침에 알아서 주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나한테는 거기서 남은 5,000원이 있으니까 일단 남겨놨다가 엄마가 아침에 정신을 차리면 나한테 용돈을 주겠지. 그러니까 나는 믿으면 되는 거고, 난 기대하면 끝인 거고. 과연 아빠가 육지로 넘어가면 엄마는 다음 콩나물국 끓일 때는 이 고춧가루를 타서 좀 칼칼하게 끓여줄지, 아니면은 넣을 만한 김치가 있으면 김치 콩나물을 끓여줄지, 난 이것도 참 궁금하네. 그리고 평소 때는 엄마가 앞다리를 잘 안 사주셨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앞다리 먹어보니 이것도 난 쾌제 부르는 거랑 다름없어. 얼마나 좋은 건데 이것도. 그러니까 문제는 아빠께서 언제 올라가시냐 이거고,
엄마랑 통화해서 얘기하니까 며칠간 이렇게 갔다 오면 여기 우리 집에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얼씬도 안 할 거라고 하니까 난 엄마를 믿어야지. 믿을 수 있는 부모님은 엄마뿐인데 뭐. 다만 그러니까 문제는 언제쯤 아빠가 육지로 건너가셔서 일을 하느냐 이거지. 언제쯤 건너가느냐 이거야. 지금 저렇게 엄마가 좀 아빠랑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아까 나랑 통화한 얘기를 들어주니까 지금 나는 기대만 하면 끝이야. 노인은 다시 다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지나갈 수 있게. 그래. 그냥 문제는 첫 번째는 엄마께서 우리 장윤이 아빠가 얘기하면서 아빠가 언제쯤 건너가느냐 이것이 지금 첫 번째 고민인 거야. 엄마도 어차피 아빠 있는 거 아빠 오래 먹는 건 엄마도 별로 안 좋으면서 아빠 먹는 건 엄마도 싫잖아. 그래, 일단 엄마가 타일러버서 얘기해본다고 하니까 난 기대만 하면 끝이야. 그리고 저희 제주에서 제주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뿐이야. 부모님께 믿을 수 있는 부모님은 엄마뿐이지 뭐. 난 내가 물수건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긴 했지만 그만둔 거는 나도 잘못 자다가 저게 회장님하고 저 경선 이모처럼 될까봐 이 소중한 손을 잃어버릴까봐 걱정되는 거지. 이거 우리 엄마가 이 소식 들으면 엄청 난감해할 거 아니야. 엄청 그것도 속상할 거고. 난 그렇게 하기 싫어서 그 짧은 6개월 동안 일을 하다가 엄마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니까 천천히 생각하면서 알아봐 달라고 난 애켰고, 그렇게 좀 물속에처럼 위험한 일만 아니라면 난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하고 엄마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빠께서 언제쯤 올라가느냐 이거지. 그리고 두 번째가 진짜 엄마 말씀대로 이게 맞다. 일하다가 육지 갔다 오면 다시 우리 집 방문해서 안 한다는 것도 진짜 이게 사실인지, 이 두 가지가 정말 사실로 되는지, 이것이 나하고 엄마의 고민거리겠지. 난 특히나 아빠가 머무는 건 두려운 건, 첫째, 이 담배를 자주 피니까 이 담배 냄새 때문에 못 견디겠고, 두 번째는 조금
엄마 말씀대로 뭘 안 하는 건 다행인데 내가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 거잖아. 예민해지는 거지. 그리고 여기 제주도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뿐인데 뭐. 그리고 우리 진짜 아빠도 따로 계시잖아. 그러니까 진짜 아빠는 나한테 이러잖아. 우리 저 서울에 계신 우리 대수 아빠가 진짜 아빠잖아. 우리 장훈이 아빠는 아빠 2호의 속해고 진짜 아빠는 아니지만 내가 처음 뵀을 때 아빠라고 부른 거가 된 거잖아. 그래서 아빠가 된 거잖아. 분명 우리 엄마는 영리하니까 저런 것쯤은 잘 알아봐서 물어보고 답을 해주겠지. 그러니까 나는 기대하면서 믿으면 끝이지. 엄마를. 진짜 내가 여기 우리 집에 살면서 내가 가족 부모님 중에 믿을 수 있는 엄마뿐인데 뭐 닭사 이루면 엄마 아니겠어? 그리고 장훈이 아빠도 나한테 저 라이트 같은 거 이거 사준 적도 없잖아. 사주는 부모님은 엄마밖에 없었거든. 그리고 요즘 장마철에 들어간다부터는 기도 잦고 하니까 내가 못 나갔던 거지. 장마철이 빨리 끝나면은 엄마 말씀대로 내가 언제든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는 높았겠지. 근데 내가 특히 밤 시간에 돌아다녔던 거는 낮 시간에 돌아다니면 땀이 엄청 나잖아. 근데 좀 이번에 그 찬 공기 덕분에 며칠간 이렇게 밤에 돌아다니는데 더운 것도 상당히 그 열대야처럼 덥지도 않았잖아. 그래, 우리 엄마는 박사급 챔피언 부모님이니까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여쭤보고 답해주겠지. 엄마가. 난 그러니까 미주상 엄마뿐이잖아. 내가 여기서 이 제주도에서 우리 부모님 중에 믿을 사람이 엄마밖에 없는 거면 내가 믿을 사람이 또 누가 있어. 물론 장윤이 아빠도 믿음직한 아빠인데 진짜 이렇게 엄마처럼 믿음직한 모습은 많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장윤이 아빠는 그냥 내가 호칭으로 아빠를 불렀는지 진짜 아빠는 아니잖아. 내가 아빠로 불렀을 뿐이지. 그랬어. 상상을 해봤어? 초록 가득한 숲과
트리하우스에서 뛰어날 수 있는 우리들의 프렌즈 캠핑장. 함께 가보지 않을래? 아이에게 선물하세요. 신제품 백업 프렌즈. 동화 한국어 버전. 빨간 구두. 어느 작은 마을에 카렌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쁜 소녀가 살았어요. 카렌은 어머니와 작은 오두막집에서 살았죠. 카렌은 가난한 소녀였어요. 신을 신발이 없어서 카렌은 항상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나막신을 신었어요. 신발은 딱딱해서 카렌은 발이 아팠어요. 곧 카렌의 어머니는 심한 병에 걸렸어요. 카렌은 온종일 어머니를 돌보았답니다. 언젠가 카렌은 집으로 돌아오다가 상자 안에 들어있는 빨간 구두 한 켤레를 발견했어요. 상자는 윈도 위에 있었죠. 카렌은 빨간 구두가 마음에 들어서 집으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빨간 구두를 보자 기뻐하지 않았어요. 카렌,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은 가져오면 안 된다. 그건 아마 누군가의 것일 텐데 이건 도둑질이란다. 누군가 분명 그 빨간 구두를 찾고 있을 거야. 그러면 좀 더 주의했어야지, 엄마. 주운 사람이 임자라고요. 아, 카렌.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아라, 얘야. 나도 안단다. 우린 가난하고 난 반짝이는 신발을 너에게 사줄 수 없다는 걸. 하지만 가난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돼. 약속하렴. 절대로 그 빨간 구두를 신지 않겠다고. 카렌은 슬펐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절대로 그 빨간 구두를 신지 않겠다고 약속했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카렌은 빨간 구두 생각이 계속 났어요. 어머니는 이해해주지 않으시고 이 예쁜 신발을 길에 던져놨다면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텐데. 한 주가 흐르고 카렌의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카렌은 매우 슬펐답니다. 그러나 카렌은 유별난 행동을 했어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카렌은 빨간 구두를 신었던 것이죠. 장례식에 온 사람들 모두 카렌의 발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하지만 카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신발이 너무 좋았거든요. 바로 그때 한 노부인이 마차를 탄 채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노부인은 나이가 많은 친절한 숙녀였죠. 어린 여자아이가 고아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카렌을 입양하기로 결심했어요. 아, 불쌍한 아이로구나. 나와 같이 가자. 살 집도 주고 좋은 음식도 줄 테니 공부 열심히 해서 유명해지거라. 발에 그게 뭐냐? 어째서 어머니 장례식에 그런 걸 신었니? 보기 싫구나. 벗으렴. 아니요, 전 이게 좋아요. 제 거예요. 얘야.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아라. 너에게 좋은 신발을 사주마. 노부인은 카렌에게 빨간 구두를 벗도록 했어요. 카렌은 그 신발을 떠나보내게 되어 슬펐죠. 노부인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카렌을 자신의 딸처럼 대했죠. 방도 주고 새 드레스도 주었어요. 카렌은 새 신발도 한 켤레 갖게 되었죠. 하지만 신발은 파란색이었어요. 카렌은 빨간 구두가 그리웠어요. 항상 빨간 구두 생각뿐이었죠. 왜 그 누구도 내 예쁜 빨간 구두를 신게 해주지 않는 거지? 언젠가 꼭 신고 말 거야. 그땐 아무도 말릴 수 없을 거라고. 몇 년이 흐르고 카렌은 자랐어요. 이제 아름다운 소녀가 되었죠. 그러나 자라면서 고집스러운 성격도 심해졌어요. 카렌은 다루기 어려운 아이였죠. 이건 안 먹을래요. 밥이 먹고 싶다고요. 하지만 벌써 이렇게 맛있는 점심을 준비했는걸. 맛이라도 좀 보지 않을래? 아니요.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겠어요. 노부인은 카렌을 사랑했기에 카렌이 굶지 않기를 바랐어요. 카렌의 부당한 요구에 항상 굴복하고 말았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카렌의 옷과 파란색 구두는 모두 작아졌죠. 노부인은 카렌에게 새 옷과 신발을 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발을 사러 가게에 들어갔을 때 사람은 카렌은 반짝거리는 빨간 구두 한 켤레를 보았어요. 내가 꼬마였을 때 가졌던 구두랑 똑같이 생겼네? 갖고 싶어요. 또 빨간 구두. 카렌, 항상 신을 수 있는 신발로 사거라.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면 빨간 신을 신고 장례식에 갈 수는 없단다. 그건 실례지. 돈이 적어 2켤레를 사줄 수는 없구나. 안 그러면 집까지 걸어서 돌아가야 할 거야. 난 지금 발이 아파 걸을 수가 없다. 그러나 카렌은 빨간 구두를 보자 기쁜 나머지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어요. 상관없어요. 이 구두가 마음에 들어서 갖고 싶어요. 안 사주시면 죽을 때까지 맨발로 걸을래요.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아라, 얘야.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하지만 카렌은 듣지 않았어요. 노부인은 빨간 구두를 사야만 했어요. 또 카렌을 위해 검은색 구두도 샀지요. 이제 돈이 없어진 노부인은 집까지 걸어서 돌아가야만 했어요. 돌아가는 내내 고통으로 몸을 웅크렸지요. 그러나 카렌은 춤을 추었어요. 바람과 함께 빙빙 돌며 웃고 노래했지요. 노부인의 아픈 다리 따위에는 개의치 않았답니다. 다음 날 노부인은 장례식에 참석해야 했어요. 카렌, 우리는 마을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단다. 함께 가자꾸나. 하지만 이 빨간 구두는 신지 말아라. 그건 예의가 아니야. 카렌은 방으로 가서 검은색 구두를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빨간 구두를 보더니 그걸 신었어요. 카렌은 치마 뒤로 발을 감췄죠. 노부인이 빨간 구두를 보지 않길 바랐거든요. 장례식 내내 사람들은 카렌의 발을 쳐다보았어요. 조의를 표하지 않는 소녀를 험담했지요. 누군가 노부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했어요. 이제 노부인은 몹시 화가 났어요. 카렌의 손을 잡은 노부인은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지요. 이런 고집쟁이. 무슨 일을 벌인 거니? 여기에서 이 신발을 신지 말라고 했건만. 제발 말 좀 들어라. 하지만 이건 내 신발이에요. 내가 신고 싶은 걸 신을 거라고요. 한 늙은 군인이 지나가다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노부인과 카렌이 마차를 향해 걷기 시작하자 군인은 카렌에게로 와 꿇어앉고는 카렌의 구두에게 소근거렸어요. 고집스러워지거나 너의 주인과 똑같이, 그리고 춤출 때면 딱 붙어있거라. 그런 후 카렌의 발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제발 일어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름다운 댄싱 슈즈를 보며 감탄하는 중이지요. 당신은 멋진 무용수임이 틀림없군요. 카렌은 기뻤어요. 카렌은 군인에게 자신이 정말로 멋진 무용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노부인과 함께 마차에 오르기 전 스텝을 몇 번 밟으며 춤추기 시작했죠. 하지만 왜 멈출 수가 없지? 왜 내 발이 멈추질 않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지? 카렌, 뭘 하고 있니? 이리로 돌아와. 하지만 카렌은 마차를 훨씬 앞서 가버렸어요. 빨간 구두는 더 이상 카렌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고집쟁이 신발이었죠. 구두는 카렌을 숲으로 산으로 데려갔어요. 춤을 추고 또 추었지요. 카렌은 이제 발이 아팠어요. 춤을 추느라 허리가 아팠어요.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던 카렌은 집과 침대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노부인이 그리웠어요. 그러나 구두는 멈추지 않았어요. 낮이고 밤이고 흔들어댔어요. 누구 저 좀 도와주세요. 좀 피곤해요. 하지만 아무도 와서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카렌은 이제 무서웠어요. 구두가 가시던 물로 카렌을 데리고 가자 이제 카렌은 발이 몹시 아팠어요. 마침내 카렌은 신발을 겨우 벗을 수 있게 되었어요. 구두는 카렌의 발에서 벗겨졌지만 계속 춤을 추고 있었어요. 카렌의 발은 망가졌답니다. 지팡이를 짚지 않고서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를 다쳤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카렌은 가까스로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춤추는 빨간 구두도 카렌을 따라왔어요. 노부인은 카렌을 보게 되어 행복했죠. 음식을 주며 카렌을 쉬게 했어요.
다음 날 카렌은 시장에 나가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카렌이 문을 열자 빨간 구두가 문간 바로 앞에 있었어요. 구두는 춤을 추며 카렌이 집을 떠나지 못하게 했어요. 이 춤추는 구두를 보고 노부인과 카렌은 둘 다 깜짝 놀랐지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카렌은 곧 깨달았어요. 그동안 살면서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았어야 했어요. 전 저 빨간 구두만큼이나 고집쟁이였어요. 집을 나갈 수가 없네요. 학교도 시장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 어디에도 갈 수가 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전 어쩌면 좋죠? 아까 마법의 신발이 사라지도록 기도를 해보렴. 진심으로 너의 행동을 뉘우친다면 너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 거야. 카렌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밤낮으로 기도했지요. 카렌이 눈을 뜨자 카렌은 자신 앞에 서 있는 늙은 군인을 보고 놀랐어요. 얘야, 교훈을 얻었다니 기쁘구나. 이제 너의 고집을 버렸으니 신발도 가게 해야겠지. 이렇게 말하며 군인은 사라졌고 빨간 구두도 사라졌어요. 카렌과 노부인은 이제 행복하고 평온해졌어요. 카렌은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심했고 다시는 빨간 구두가 자신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답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까요. 제가 어제 인터넷상에서 21세기 가장 장화씨는 고양이. 옛날 어느 마을 방앗간에 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와 둘째는 욕심이 많고 게을렀지만 셋째는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해서 아버지의 일을 잘 도왔어요. 에이 깜짝이야. 이땐 고양이 같은 이라고? 저리 가!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고양이야! 첫째와 둘째가 심술을 부리며 고양이를 괴롭히자 셋째가 달려와 고양이를 감싸며 말했어요. 형님들 그만하세요. 고양이는 쥐를 잡으려던 거예요. 방앗간에 곡식을 훔쳐먹는 쥐가 많잖아요. 헤, 고양이가 그렇게 좋으면 내 밥을 나눠줘. 그래,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하단 말이야. 아, 형님들도 참 고양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러세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작스레 하늘나라로 떠나시자 남은 재산이라고는 방앗간과 당나귀 한 마리 그리고 고양이뿐이었지요. 내가 맞으니까 방앗간을 가질 거야. 그럼 난 당나귀를 가질래. 첫째와 둘째는 셋째에게 고양이를 알려주었어요. 너는 이 고양이 한 마리면 충분하지? 네? 형님들 너무하세요. 결국 셋째는 빈 털터리로 쫓겨나고 말았죠. 앞으로 어떡하면 좋지? 주인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고양이가 말을 하다니. 그동안 저를 돌봐주신 것에 보답하고 싶으니 자루 하나와 장화 한 켤레만 구해주세요. 주인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양이는 숲을 이리저리 뒤지더니 토끼 한 마리를 잡아 자루에 넣고는 임금님을 찾아갔어요. 고양이가 말을 하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로구나. 이래봬도 저는
카라바 공장님의 시종이랍니다. 그리고 이 토끼는 카라바 공장님의 선물이죠. 오, 정말 고맙다고 전하거라. 말을 하는 고양이를 시종으로 부리다니. 카라바 공작은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보군. 그날 이후 고양이는 작은 동물들과 새를 사냥해 임금님께 꾸준히 바쳤어요. 모두 카라바 공작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임금님은 카라바 공작이 어떤 사람일지 점점 궁금해졌어요. 그동안 선물을 받기만 했으니 이번엔 내가 선물을 줘야겠구나. 공주와 함께 카라바 공작을 찾아가 직접 인사를 하고 선물을 줄 것이니 어서 성으로 안내하거라. 알겠습니다. 주인님은 제대로 된 옷도 없는데. 고양이는 마차로 다가가 임금님께 말했어요. 임금님, 저는 먼저 성에 가서 임금님이 방문하신다는 얘기를 전해야겠어요. 손님을 맞을 준비를 못했다고 카라바 공장님께 혼쭐이 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 불쑥 방문하는 건 예의가 아니겠지. 어서 가서 전하도록 하거라. 네. 네, 감사합니다, 임금님. 고양이는 불이 나게 세제를 데리고 가까이 갔어요. 막내 주인님. 주인님, 어서 옷을 벗으세요. 옷을 왜? 아이 참, 시간이 없어요. 어서 빨리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셋째는 영문도 모른 채 옷을 벗고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자, 이제 물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세요. 아, 이렇게요. 이렇게? 멀리서 임금님의 마차가 다가오는 것을 본 고양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사람 살려! 아이고, 카라바 공작이 물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아이고, 카라바 공장님. 카라바 공작이라고? 여봐라, 어서 카라바 공작을 구해라. 놀란 임금님은 신하를 시켜 셋째를 구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여벌 옷을 셋째에게 주어 입도록 했어요. 임금님의 옷을 입은 셋째는 정말 신분이 높은 귀족처럼 보였어요. 당신이 그 카라바 공작이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임금님, 공주님. 네, 반가워요, 공장님. 저희 공장님이 임금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마중을 나오셨다가 강도를 만나 말이고 오시고 몽땅 뺏겨버렸지 뭡니까? 어머나, 그 나쁜 녀석들이 옷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공장님을 강물에 던져버리고 갔는데 때마침 임금님이 딱 나타나셔서 휴, 정말 다행이에요. 저런, 정말 큰일 날 뻔했군요. 네. 그럼 저는 먼저 성으로 가서 임금님과 공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 임금님, 이 길 끝에 큰 성이 있으니 그리로 오세요. 공장님, 저희 마차에 함께 타세요. 네. 앞장서서 달려가던 고양이는 넓은 보리밭에 도착했어요. 농부 아저씨, 조금 있으면 임금님이 탄 마차가 지나갈 거예요. 혹시 이 밭이 누구 것이냐고 물어보면 카라바 공장님 것이라고 하세요. 뭐? 이 밭은 도깨비의 것이야. 고양이가 향하던 곳은 바로 나쁜 도깨비의 성이었어요. 무시무시한 마법을 부리는 도깨비가 무서워 마을 사람들은 뭐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농부 아저씨, 제 말대로만 하시면 도깨비를 물리칠 수 있어요. 정말이냐? 그럼요. 저를 믿어보세요. 그럼 전 먼저 가볼게요. 밭을 지나 목장에 도착한 고양이는 목동에게 말했어요. 만약 임금님이 지나가다 이 목장이 누구 것이냐고 물어보면 카라바 공장님의 것이라고 하세요. 제 말대로 하시면 나쁜 도깨비가 사라질 거예요. 정말이지?
고양이는 다시 성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 사이 임금님이 보리밭에 도착했죠. 여봐라, 이 밭은 누구의 것이냐? 카라바 공장님의 밭입니다. 오, 카라바 공장의 것이라고. 목장에 다다른 임금님은 목동을 불러 똑같이 물었어요. 여봐라, 이 목장은 누구의 것이냐? 카라바 공장님의 목장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카라바 공장은 정말 대단한 부자라고. 한편 도깨비가 사는 성에 도착한 고양이는 성문을 두드렸어요. 도깨비님! 도깨비님! 카라바 공장님께서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냐? 저는 카라바 공장님의 시종입니다. 공장님께서 보낸 선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 그럼 어서 선물을 내놓거라.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궁금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소문에는 도깨비님이 마법을 부릴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건 거짓말이지요? 무엇이? 거짓말이라니? 내 당장 보여주마. 정말이요? 하지만 무시무시한 사자로 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슐라 마하타 슐라. 으아! 어떠냐? 내 눈으로 본 소감이. 아이고 무서워라.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렇지만 도깨비님 엄청 커다란 코끼리로는 변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소리? 슐라 마하타 슐라.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아니. 조용하게. 그러나 강력히 씨요. 씨로는 못 보내시네.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던 거야? 아주 엄청 작은 생쥐로 변하는 건 힘들겠지요. 생쥐? 역시 안 되는구나. 그럴 줄 알았어요. 생쥐라니 그건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안 되다니! 생쥐쯤이야 아주 식은 죽 먹기지. 슐라 마하타 슐라. 어때? 우와, 정말 생쥐로 변했네. 아주 먹음직스러운 생쥐. 꿀꺽. 고양이는 생쥐를 한 입에 삼켜버렸어요. 때마침 임금님의 마차가 성 앞에 도착했고 고양이는 재빨리 성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폐하. 이곳이 카라바 공장님의 성입니다. 오, 공자. 정말 훌륭한 성이로군요. 안을 좀 구경해도 될까요? 그럼요, 물론이죠.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임금님. 얼마 후 임금님의 성에서는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바로 방앗간집 셋째와 공주님의 결혼식이었죠. 카라바 공작을 마음에 쏙 들어한 임금님이 사위로 삼고 싶어 했거든요. 장화시는 고양이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고양이는 카라바 공작이 된 셋째의 진짜 시종이 되었어요. 정말 멋진 장화야. 발에 딱 맞는 멋진 장화를 얼마든지 신을 수 있게 된 고양이도 무척 행복했답니다.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 네.
피터와 늑대. 피터! 피터! 조용하던 숲속 농장에 이른 아침부터 요란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니, 이 녀석. 도대체 어디에 숨었담? 개구쟁이 피터의 장난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할아버지가 피터를 찾고 있었죠. 내가 여기 숨어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시겠지? 피터는 짓궂은 장난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할아버지께 꾸중을 듣곤 했어요. 이런 말썽쟁이 녀석 드디어 찾았구나. 오늘은 메추리와 달걀 알을 바꿔놓았다가 그만 들통이 나고 말았어요.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메추리 알에 손대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니? 메추리는 예민해서 사람의 손이 닿은 알은 절대로 품질 않는다고. 하지만 어미가 알을 받고 품어도 새끼가 태어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했단 말이에요. 에휴, 제발 얌전히 좀 있거라. 너 때문에 농장이 온통 쑥대밭이야. 네.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피터, 할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집안에 얌전히 있어야 한다. 알았지? 마을에 볼 일이 있어 집을 나서던 할아버지가 피터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었죠. 온종일 따분하게 집안에만 갇혀 있으라고요? 좋아, 피터. 말썽을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하렴. 그럼 농장에 나가 놀아도 좋아. 약속할게요. 하지만 절대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한낮에도 무시무시한 늑대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늑대요? 그래. 농장 동물들도 절대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선 안 돼. 알았지? 네,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어서요. 할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려면 서두를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가 된 피터는 농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동물들과 어울렸지만 금세 실증이 났어요. 까부네. 그러다 살금살금 울타리로 다가간 피터는 자물쇠를 열어 밖을 살폈어요. 하지만 아무리 목을 빼고 둘러봐도 늑대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죠. 와하하하, 안녕. 역시 할아버지가 겁을 주려고 거짓말을 하신 게 틀림없어. 저렇게 조용한 숲에 늑대라니 말도 안 되지. 마음이 놓인 피터는 울타리를 활짝 열고 드넓게 펼쳐진 초원으로 달려나갔어요. 야호! 신난다! 덩달아 신이 난 동물들도 우르르 농장 밖으로 물러나갔죠.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물 구경을 못했던 우리가 가장 먼저 호숫가로 달려가 풍덩 눈을 담갔어요. 아유,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이게 대체 얼마만이라? 흥에 겨운 오리가 첨벙첨벙 물장구를 치고 있을 때 멀리서 날아온 산새 한 마리가 코웃음을 쳤어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었구나. 평소에도 농장 주변을 날아다니며 동물들을 약올리곤 하던 새였어요. 뭐라고? 내가 한심하다고? 그래. 무슨 새가 날지도 못하고 물속에서 허우적대고만 있니? 날개는 나처럼 하늘을 날 때 쓰는 거라고. 너처럼 집 없는 떠돌이 새들은 도망 다닐 일이 많으니까. 뭐? 그래, 난 집 없는 떠돌이다. 하지만 언제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어. 그런데 우리 넌 농장 안에 갇혀 꼼짝도 못하는 신세잖아? 어휴, 안 됐다. 뭐? 농장 할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잘 돌봐주신다고? 그럼 뭐해? 날지도 못하는데. 너 말 다 했어? 새들이 티격태격하는 소리에
풀밭에 늘어져 있던 들고양이가 깨어났어요. 야, 에이, 시끄러운 녀석들 같으니라고 혼쭐을 내줄 테다. 심통이 난 고양이가 네. 새들을 향해 냅다 달려갔어요. 그제야 깜짝 놀란 오리와 산새는 후다닥 달아났어요. 그 시각 피터는 피터는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를 기어오르고 있었어요. 진짜 영차, 얼마 전부터 꼭대기에 열려있던 탐스러운 열매를 따먹어보고 싶었거든요. 한참을 낑낑거리며 나무를 오른 피터가 열매를 향해 손을 뻗으려고 할 때였어요. 피터! 피터! 어디 있니, 피터? 이건 할아버지 목소리잖아. 왜 이렇게 일찍 돌아오신 거지? 나무에 매달린 채 피터는 어쩔 줄 몰랐어요. 저 맨치서 할아버지가 달려오시는 모습이 보였죠. 피터! 내 이 녀석! 울타리 문을 활짝 열어두고 거기서 뭐라는 거냐? 할아버지. 얌전히 있으라고 그렇게 타일렀건만 어서 내려오지 못해? 할아버지의 호통에 겁을 먹고 허둥지둥 나무를 내려오던 피터는 그만 미끌 발을 헛디디고 말았어요. 눈을 찔끔 감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피터는 포근한 느낌에 슬며시 눈을 떴어요. 다름 아닌 할아버지의 품속이었죠.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아유, 이 녀석아. 다치지 않았으니 됐다. 그만 농장으로 돌아가자꾸나. 할아버지는 더 이상 피터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저 말없이 울타리 안으로 동물들을 몰아넣고 엉망이 된 농장을 정리하셨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오리가 들어있어야 할 오리장이 텅 비어있는 것이었어요. 오리가 사라졌어. 어떡하면 좋지? 다행히 할아버지는 오리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모르시는 눈치였어요. 빨리 오리를 찾아야 해. 피터는 할아버지의 눈에 띄지 않게 헛간 뒤로 돌아가 훌쩍 울타리를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허둥지둥 오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피터가 정신없이 숲 근처를 살피는데 어디선가 꽥꽥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놀란 피터가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달려갔어요. 무시무시한 늑대가 오리를 한 입에 집어삼키자 피터의 발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그때 누군가 뒷덜미를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서 도망치세요. 늑대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 오리처럼 잡아먹힐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내 오리를 잡아먹은 늑대를 그냥 둘 수도 없어. 그럼 저 무시무시한 늑대와 싸우기라도 하시려고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 늑대를 잡는 거야.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대신 내가 날 좀 도와줘야 해. 제가요? 한편 늑대는 오리를 집어삼키고도 배가 차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다른 동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호숫가를 어슬렁대고 있었죠. 그때 산새가 날아오더니 약 올리듯 늑대의 머리 위를 맴돌았어요. 오호라! 내가 이 늑대님의 밥이 되려고 제 발로 찾아왔구나. 아니라. 날지도 못하는 주제에 나를 잡아먹겠다고? 뭐야? 이 겁없는 녀석,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누구긴? 포악하고 힘만 세서 동물들을 괴롭히는 못된 늑대잖아. 뭐야? 너 정말 혼나볼래? 한 입꼬리도 안 되는 녀석이! 어디 할 수 있다면 잡아먹어보시지. 늑대를 한껏 약 올린 산새는 보란듯이 머리 위를 빙빙 맴돌았어요. 이런 괘씸한 녀석, 잡히기만 해봐라! 약이 바싹 오른 늑대가 훌쩍훌쩍 뛰며 양팔을 허우적댔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웠던지 산새는 깔깔대며 날아갔죠. 이 녀석, 거기 서라!
늑대는 씩씩대며 산새를 쫓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늑대의 몸이 붕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우와! 잡았다! 이 못된 늑대! 발버둥을 치던 늑대가 위를 올려다보니 나뭇가지에 걸터앉은 피터가 보였어요. 이 꼬마 녀석! 어서 놓지 못해! 몸을 버둥거리자 나무 밑동에 묶어둔 줄이 바짝 당겨지면서 늑대는 더 높이 끌려 올라갔어요. 으아! 내가 감히 누군지를 알고 이러는 거야? 후하하! 또 그 소리 정말 한심하다니까. 달아난 줄 알았던 산새는 어느새 날아와 피터의 곁에 앉아 있었어요. 당장 내려놔! 내려놓으란 말이야! 사실 산새는 피터가 올가미를 만들어둔 곳까지 늑대를 데려오기 위해 일부러 약을 올리고 도망치는 신용을 했던 것이었어요.